안녕하세요. 비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전업주부입니다. 남편은 아버님의 사업체를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아버님께서 포장 관련 공장을 운영하고 계신데 연 매출도 꽤 되고 탄탄합니다. 결혼을 할 당시에 시댁에서 제게 집에서 남편 내조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고 처음에는 맞벌이를 하다가 임신을 하고는 퇴사를 하였습니다. 저희 친정은 집은 경제적으로 내세울 곳도 없었고 그러한 사정들로 저는 대학도 못 나왔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빠와 살면서 넉넉하지 못하게 챙김도 잘 받지 못하고 자랐거든요. 편부모가 아직까지도 결혼할 땐 상대 집에서 탐탁차나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결혼 전 그 부분에 대해서 딱히 말씀을 하지 않았기에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결혼 후 저의 작은 행동들도 마음에 들지 않을 때면 엄마 없이 커서 그렇다고 본드 없이 자라서 그렇다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저에게 엄마와 같은 고모가 계셨습니다. 같은 동네 살면서 옆에서 늘 챙겨주셨고 엄마에게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많이 배우기도 했는데 어머님은 꼭 저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엄마 없이 자란 티가 난다니까. 이걸 먼저 시켜서 버무려야지. 그냥 하면 어떻게 하니? 솔직히 결혼 전에 김치찌개나 간단한 음식들은 해봤어도 나물이라던가 다른 난이도 있는 음식을 해본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도 저는 어머님 말씀대로 엄마 없이 자랐기에 혼자 음식을 자주 해 먹었기에 어느 정도 음식은 했는데 꼭 한 번도 안 해봤을 법한 음식을 시키면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저희 집은 시댁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남편은 늘 출근길에 아버님을 태우고 출근을 하였고 퇴근을 할 때면 시댁에 아버님을 내려드리고 퇴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 저녁 어머님의 호출이 있었어요. 오늘 삼겹살 구워 먹을 거다. 아범 30분 후면 퇴근해 올 테니 넘어오거라. 예, 오늘은 내가 몸살이 나서 밥을 못 하겠구나. 네가 좀 일찍 와서 저녁 좀 준비해라. 참 다양한 이유로 시댁에 자주 불려갔습니다. 제 입장에서 절대 좋지 않았어요. 특히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더 어색하고 불편했으니까요. 그래도 그때는 일을 했기에 핑계라도 있었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는 아이를 들쳐업고 유모차를 끌고 뻔질나게도 갔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면허증을 따보라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이가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거나 아이를 데리고 이동을 해야 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면허증을 따자 아버님이 작은 경차를 사주셨습니다. 너 이런 시댁 없다. 며느리 면허증 땄다고 새 차 떡하니 뽑아주는 시댁이 흔한 줄 아냐? 복 받은 줄 알아. 감사하죠.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뻔질나게 신물은 다닌 값인가 싶기도 했죠. 그런데 어머님이 너무 생색을 내고 절 볼 때마다 그러니 이제 그만하실 때도 되었는데 싶기도 하고 벤츠라도 뽑아줬으면 가만히 듣고라도 있겠는데 참 심하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 받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은 예상을 하셨겠지만 그때의 저는 왜 그리 어리석었는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운전이 익숙해질 만할 때부터 저는 어머님의 운전기사였습니다. 어떨 때는 친구분과 목욕탕을 간다며 태워달라고 또 데리고 오라고도 했고 평소에는 운동 삼아 걸어다니던 15분 거리의 한의원도 기사 노릇을 시키셨지요. 예, 나 내일 11시 한의원 간다. 40분까지 와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며 너무 쉬이 어머님의 부름을 잘 따랐었던 제 잘못이었습니다. 차도 사주셨으니 처음에 몇 번 부탁을 들어드렸던 게 어느덧 어머니의 운전기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전화기가 울리면 짜증부터 났으니까요. 내 딴에는 피해보겠다고 전화를 안 받기도 했고 아이가 잠들어 진동을 해놨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오늘 왠지 전화가 오겠다 싶으면 전원도 꺼놓고 밤새 전원이 나갔는지 몰랐다라고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종살이 같은 삶을 5년 살았습니다. 시부모님이 아니 어머니께서 당신께선 절대 제게 시집살이 시키지 않았다고 당신은 시집살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제 손맛이 못 미려워서 음식을 본인이 하시는 거 매번 반찬 국 같은 것들을 직접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시도 때도 없이 반찬 만들어서 가져가라고 하시는 거 그거 꼭 좋지만은 않잖아요. 더군다나 저는 해산물을 안 좋아하는데 해산물 좋아하는 남편 때문에 해산물 음식을 많이 해다 주셨거든요. 저는 게장 못 먹는데 제 생일에 게장집을 예약하셨던 분입니다. 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데 시집살이를 안 한다, 시집살을 안 시키신다 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건들고 말았습니다. 고모는 매년 제 생일쯤 항상 저희 집에 들리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갖가지 음식을 가지고요. 어려서부터 매년 제 생일이면 곱게 포장한 선물을 꼭 편지와 함께 주셨고 제가 결혼을 하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도 제 생일쯤 고모와 약속을 하고 만났습니다. 고모와 함께 밥을 먹고 디저트 카페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어머님께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기 싫었습니다. 사실 제가 속 이야기를 잘 안 하는 편이기도 하고 고모가 걱정하실까 시댁에 대해 물으면 그냥 잘 해주신다, 잘 지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고모 입장에서는 직장도 그만두라고 하고 시댁에서 차도 사주고 고모가 한 번씩 오실 때면 시어머니가 해주신 반찬들로 냉장고가 꽉 채워 있으니 시댁에서 사랑받으며 산다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어머님 전화가 울리자 고모가 너희 시어머니 아니야? 안 받아? 이따 다시 하지 뭐. 그렇게 이야기를 다시 하는데 전화가 또 울립니다.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니? 아유, 받아봐라. 여보세요? 너 지금 어디냐? 아, 왜 전화를 빨랑빨랑 안 받아? 나 지금 시장에 가봐야 하는데 집으로 빨리 좀 와라. 지금 제가 밖이라서요. 그래서? 사실 고모가 오셨어요. 그래서 나와 있어요. 어머니는 떨떠름한 듯 투덜거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 때문에 너 괜히 입장 난처해진 거 아니니? 전화 왜 하셨다는데? 아니야, 뭐 좀 해달라고 전화했는데 고모랑 있다고 하니 잘 만나고 오라고 하셨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간을 보내는데 고모가 속이 안 좋다며 체한 것 같다고 해 약국에 가 약을 사 먹었지만 그래도 안색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는 고모를 처음으로 차로 댁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가는 중간에 어머님 전화가 와서 진동으로 바꾸고 모셔다 드리고 오니 왕복 3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장거리는 처음이었기에 한껏 지쳐서 집에 가니 어머니가 씩씩대며 앉아 계시더라고요. 너 지금 어디 갔다 오냐? 고모 모셔다 드리고 왔어요. 고모가 몸이 안 좋다고 하셔서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너, 내가 너희 친정 식구들 태우고 다니라고 그 차 사준 줄 알아? 오늘 너희 아버님이 겉절이가 먹고 싶다고 해서 배추 좀 사러 갔는데 내가 그거 들고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어머니, 고모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서 모셔다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몸이 안 좋으면 집에나 있지. 왜 시집간 조카 집은 드나들어서 나 참. 이라고 하시는데 순간 화가 나더라고요. 어머님이 처음에 저렇게까지 날 무시하고 막대진 않았는데 그동안 이래도 흥 저래도 흥하며 지낸 내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방 속에서 차키를 꺼내어 탁자에 올려놓고는 차 가져가세요. 어머님 말씀 잘하셨네요. 이 차 왜 사줬는데요? 말로는 애 키우면서 병원 가고 이동할 때 번거로우니 출산 기념으로 사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내시더니 애 병원 데리고 간 것보다 어머님 심부름 다니고 어머님 부를 때마다 모시러 간 게 더 많아요. 저 차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가세요.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네가 아주 호강에 받쳐서 요강에 똥을 싸는구나. 뭐라고? 어디서 배워먹지도 못한 짓을 해? 하긴 엄마가 있어야 가정교육을 받지. 꼭 이렇게 못 배워먹은 티를 낸다니까. 어머니, 제 가정교육이 왜요? 저 고모한테 사랑 많이 받으면서 배울 거 다 배우면서 자랐어요. 가정교육은 어머님이 더 못 받으신 것 같네요. 어머님도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다면서요. 어머님은 제 이야기에 한껏 얼굴이 상기되더니 탁자 위의 리모컨을 제 쪽으로 던지셨습니다.
그 리모컨을 보고 있자니 더욱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에 떨어진 리모컨을 주워 다시 한번 바닥으로 내리쳤고 박살이 났네요. 정말 살면서 그렇게까지 분노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도 제가 그렇게까지 화가 날 줄은 몰랐었거든요. 어머님은 저의 모습에 당황을 해 말을 잇지 못하면서 욕을 궁시렁거리며 내가 저런 걸 며느리라고. 아이고 다리가 떨려 설 수가 없네. 하면서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아들, 엄마가 지금 무슨 일을 당했는 줄 아니? 처년이 글쎄. 남편인 것 같아서 전화를 빼앗아. 얼른 와서 너희 엄마 데리고 나가. 내가 가만히 있으니 가만히로 보이시나 본데 이제 나도 못 참겠거든? 당장 와서 니네 엄마 안 데리고 가면 내가 애 데리고 나갈 줄 알아. 알겠어? 20분 만에 집에 달려온 남편에게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이혼해. 난 이런 대접 받고 못 살아. 당신도 알고 있잖아. 어머님이 날 어떻게 대했는지. 그간은 당신이랑 애들 봐서 참았는데 나 더는 참을 수가 없어. 내가 뭐 이 집에 팔려왔니? 당신이랑 내가 서로 좋아서 결혼한 건데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해. 나한텐 없는 엄마가 너한테는 있어서? 나한테는 부족한 학벌이 너한테는 있어서 우리 집보다 당신 집이 좀 더 잘 살아서? 난 더는 이렇게 못 살아. 엄마 성격이 그런 걸 어떻게 해. 아기는 없는 거 알잖아. 아기가 없다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게 나 괴롭히는 게 아니면 뭐야? 어머님의 의도와 다르게 나만 괴롭다. 이거야? 그 연세 드셔서 이제 쉽게 성향이 달라지시지도 않으니 우리가 어쩌겠어. 이해해 드려야지. 아, 이렇게 나오겠다. 그냥 나보고 이해해라 뭐 이런 거야? 그럼 뭐 어쩌자고. 진짜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엄마 때문에? 어머님도 어머님인데 당신이 더 문제였네. 어머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있는 줄 몰랐어. 어머님이 이해되는 당신이나 어머님이랑 살아. 나는 더는 못 살아. 당신하고도. 전 이렇게 이혼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혼을 한다고 하니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가진 거 없이 왔으니 빈몸으로 나가라고요. 저희 집에 시댁살림까지 제가 다 했습니다. 아이들도 어머님이 한번 봐주신 적 없어요. 그런데 왜 제가 그냥 나가야 합니까? 그래서 소송을 했습니다. 내 권리 되찾고 내 몫의 양육권과 재산과 위자료 모두 받아내야겠더라고요. 얼마 전 저는 완전히 이혼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맞춰졌어요. 제가 이혼을 했다는 소식에 고모가 그러시더군요. 당신께서 조금 더 많이 들여다보고 살펴봤으면 제가 이혼까지 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요. 더 따뜻하게, 더 친정 엄마처럼 들여다봐주지 못해 미안하다고요. 그런데 고모가 그럴 게 뭐가 있을까요? 그들은 처음부터 그런 인간들이었고 그들은 가족으로 선택한다는 건 저였는데 말이에요. 요즘 주말이면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고모네 갑니다. 고모네 마당에서 아이들을 뛰어놀게 하고 고모와 함께 마시는 커피 한 잔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앞으로의 제 삶이 어떨지 아무도 모르겠지요. 이혼의 삶 녹록지 않겠지만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